10분 이내로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느끼는 바를 말하고 무언가를 묘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소통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과연 그들의 메시지 중에서 의미 없는 메시지는 얼마나 될까요? 세일즈 업계에서 키스 대 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고 심플하게 말하는 것이 키스와 같다면 길고 늘어지게 말하는 것이 킬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 세일즈맨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다 세일즈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유능한 세일즈맨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중요 내용만을 전달함으로써 거래를 쉽게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여러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기 10분 이내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화의 본질에 집중하기. 가급적 아마도 또는 알고 계시겠지만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위 단어들은 대화에 있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점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봄에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몇 친구들과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글쎄 생각했던 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하는 사람과 몇몇 친구들과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은 훨씬 짧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역시 잘 들립니다. 2. 강조할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말하기. 전체 대화를 망치는 쓸모없는 비사요구를 사용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어색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대화를 질질 끌고 갑니다. 멈추고 말하는 것을 어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3. 세분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 브랜치 오프 대화법.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대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화법으로 주제들이 결코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뉴욕에 살지만 자연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로 이사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거든요. 여기서 4가지 주제로 나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방문하고 싶었을 때, 교회에 사는 기분이 어떤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다른 주제가 없을 때 대화는 중단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세요. 또한 상대방에게도 여러 주제로 이야기 가능한 브랜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체육관에 가는 게 좋아요. 실력이 늘면 만족감을 느껴요. 여기서 3가지 주제로 나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할 때 더 만족시킬 수 있는지, 어떤 운동이 실력을 늘게 만들었는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계속 대화하고 싶다면 브랜치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4. 너무 많은 질문 묻지 않기. 면접을 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인터뷰를 할 때 보통 긴장감이 높고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면접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대화를 일방적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편한 감정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질문보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공유해 보세요. 5. 질문보다 진술하기. 마지막 팁은 질문 대신 진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대부분의 대화가
진술하기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술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문장들. 첫 번째, 이야기하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무엇을 무서워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한 가지 주제만 주고 있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질문 대신 다음과 같이 이야기 진술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둠이 무서웠어요. 괴물이나 유령으로부터 숨으려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자곤 했어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다른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어둠이 두려운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령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지어 진술하기. 확정지어 진술하기 방식은 여러분이 방금 만난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재미로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재미있는 사람 같은데 틀림없이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이 답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재미없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전 사실 재미없지만 왜 저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맞아요. 저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단순한 질문인 당신은 재미로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관찰 이야기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방식은 데이트할 때 흥미롭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따분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나는 대로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하루 종일 스포츠 얘기만 하는 게 지겨워요. 저는 1년 휴학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대화는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브랜치 오프 대화법에 여러 주제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자발적인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이내로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화는 하나의 기술이고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우는 열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은 실제로 나가서 배운 것을 연습할 때 경험에서 나옵니다. 향후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을 위해 이 팁을 꼭 적용하세요. 이상 딜리버리 해피니스였습니다.